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임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은데, 자, 다음 주면 추석이죠. 정말 추석다운 느낌 아침 저녁으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요즘 시중에선 대통령 우병우란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박 대통령은 잘 알아달라.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끊임없이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정치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정 이슈가 발생해도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니면 주목도가 2주를 넘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병우 수석 문제 아주 예외적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분명 청와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좀 잦아들만 한데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으니까 청와대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주목을 받아야 할 시점에서 아직도 우병우 수석이 계속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우병우 수석 문제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청와대는 어떻게 슬기롭게 관리할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실체적 진실은 저승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보겠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 얘기입니다. 홍준표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은 홍 지사가 당장 지사직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홍 지사는 대법 판결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사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홍 지사의 입장도 분명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닌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 지사와 시민단체, 경남 지역의 정치권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렴치한 놈을 왜 만나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추미애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는 데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물론 추미애 대표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취소했는데요. 이건 호남에 대한 무한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더민주의 대표로서는 좀 더 숙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과거와의 화해, 그리고 지지층의 외연 확대라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의 핵심을 예방한다는 것은 섣불렀다는 얘기인데요. 보수 정권인 현 정부조차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한 번쯤 생각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역사는 정치 이전의 문제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역사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SK그룹이 지난해 계열사 간 내부 거래액이 무려 33조 3천억 원. 대기업 집단 중에 제일 많았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SK그룹은 내부 거래 비중도 전체 매출액의 24.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았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비해 또 거래 비중이 4.7%포인트, 거래액은 14조 5천억으로 감소하면서 내부 거래 비중이 또 가장 많이 감소한 대기업 집단이기도 합니다. 예. 이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방금 말씀드린 SK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 세 번째는 태영순으로 나타났는데 예.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더 높았고 내부 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자동차나 전자, 금속 등의 제조업 분야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는 2011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합병과 분할 등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계열 변화, 그 두 번째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거래 감소, 세 번째는 가장 큰 영향인데요. 사입 편취, 그러니까 대주주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이게 2015년 2월부터 시행됐단 말이죠. 그 본격 시행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2012년에 발발한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미국 측 제소로 지난 3월에 내렸던 예. 미국 정부의 국산 세탁기 덤핑 판정은 관세 협정 위반이다. 예. 이 결정을 재검토한 후 다시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WTO 상소기구가 지난 7일 2013년에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이 9에서 13%의 반덤핑 관세는 제로잉을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 협정 위반이다. 이 3월에 했던 그대로 이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여기서 제로잉은 수출 가격, 우리나라 수출하는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만 합산하고 반덤핑이라고, 그리고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을 때는 그냥 제로로 처리해서 예. 덤핑 마진을 부풀린 계산 방식입니다. 미국이 이제 유리할 때는 덤핑이고 불리할 때는 제로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산업통상부는 그래서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조치와 관련된 상소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서 관계국에 회람했다, 이런 결정이 났다라고 알렸다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세계 최대 공산품 시장인 미국 수출에 큰 위협 요인이었던 이 정부 한국 표적 덤핑, 예. 제로잉,
여기에 관련된 부담을 조금 덜게 됐다. 예. 뭐 이런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로 한동안 연기될 것으로 보였던 수사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최종 목적지죠. 신동빈 회장이 소환하고 신병철이도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침내 검찰 수사의 종착역이죠. 이번 검찰 수사를 재개 서열 5위에 롯데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형국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일본계 자본 이미 털면서 자본의 국제화 적극 나섰던 신동빈 원리더 이 체제가 신 회장 친병 처리 여부에 따라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신 회장 소환과 신병 처리가 결정될 이제 향후 2, 3주가 롯데그룹 50년 명운을 가늠할 가장 최대 고비다. 예. 지금 일단 롯데그룹 계열사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예. 롯데푸드는 1,537억 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무려 1조 2,133억 원가량 주가 총액이 증발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이 막히는 유동성 경색됐고요.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됐던 면세점 해외 진출에서 또 먹구름이 끼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 롯데면세점, 특히 이 롯데면세점은 한류 문화 연계되어 있어서 외화 창출에 새로운 교두보가 됐는데 이번 사태로 큰 이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이번에 신동빈 회장 부재 시 그렇게 되면은 작년 재판이 될 것이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다시 한번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에서 삼성이 좀 쓸쓸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예. 이승엽 선수에 이어서 박한희 선수가 통산 2,000안타의 주인공이 됐는데 이게 팀이 져가지고 빛이 좀 바랬어요. 예. 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했고요. 예. 지금까지 프로야구에서 통산 2,000안타를 기록한 선수가 모두 5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이 대기록의 주인공을 삼성이 이틀 연속 배출했거든요. 예. 그제 이승엽 선수, 그리고 어제 이 박한희 선수가 2,000안타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기록 세울 때마다 전부 다 삼성이 패한 겁니다. 올 시즌 이 삼성이 10개 팀 중에서 9위입니다. 예. 이 12 K2 빼고는 꼴찌라는 얘기인데 2011년부터 14년까지 삼성이 정규 시즌 또 이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 차지했고요. 그렇죠. 예, 지난해도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는데 올해 이 팀 성적이 바닥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을 리는 없겠고요. 이승엽, 박한희 두 선수의 이 대기록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웃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니, 야구도 9위인데 축구는 10위라며요. 지금 뭐 2부 리그 강등 걱정할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축구 K리그, 1부 리그, 클래식이 모두 12개 팀이거든요. 이 삼성이 12개 팀 중에서 1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12개 팀 중에서 꼴찌 팀 12위는 2부 리그로 강등이 되고요. 이 11위 팀이 2부 리그 팀하고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강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수원 삼성이 자칫하면은 2부 리그 강등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삼성이? 이게 조금 다른 시각도 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적이라는 면에서 본다면은 부진한 건데, 이 스포츠 구단 경영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삼성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한 발 앞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삼성이 스포츠단 운영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홍보를 위해서 적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삼성이 모든 스포츠 팀을 제1기획으로 이관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다 자립경영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스포츠도 이제는 산업이고 비즈니스니까 수익을 내서 자립하라는 건데, 아직은 이 프로구단이 자립경영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제1기획이 야구단 예산을 전년에 비해서 10% 정도 줄였습니다. 근데 예산이 10% 줄었다고 이렇게 금방 하위권으로 추락하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들 뿐만이 아니라 좀 실망스럽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패럴림픽 말이에요. 첫 번째 메달이 나왔는데 이거 역시 사격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사격 경력이 2년밖에 안 되는 김수환 선수가 이 리우 패럴림픽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이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에서 합계 181.7점을 기록해서 동메달을 목격을 했거든요. 예. 우리가 이 장애인, 또 이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장애인의 거의 한 90% 정도가 맞습니다. 후천적인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겪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 김수환 선수도 이 컴퓨터 수리업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던 보통의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예. 2011년에 교통사고 당해서 이 하반신 지체 장애인들은 불운을 겪었습니다. 예. 이 주변의 권유로 사격 시작했고요. 불과 2년 만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과시했는데, 이 김수환 선수가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아들이었는데요. 오늘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마지막 말이 좀 기억이 남습니다. 아들이 이제 곧 학교에 가는데 장애인 아빠를 뒀다고 놀림당할까봐 걱정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씁쓸한 게요. 예. 아빠 자체는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도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편견이 그만큼 사회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 학교를 보내면서도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없고요. 장애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비장애인도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편견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스하키 아시아 리그가 개막하죠? 예. 아이스하키 아시아 리그가 지난달 27일 개막했는데 예. 어제 미디어데이를 가졌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3팀, 일본 4팀, 중국 1팀, 또 러시아에서 1팀이 출전하게 되는데 예. 지난 시즌에 한라가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 프로스포츠를 산업이라고 봤을 때 수익을 내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가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작기 때문에 그렇죠. 구단이 수익 내기가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예.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작다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제가 보기엔 바로 이 아시아 리그거든요. 예. 조금은 좀 이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야구와 축구 같은 다른 종목도 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통합해서 리그를 운영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시장도 커지고 발전할 가능성도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성입니다. 혹시 자원순환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안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70%나 들어있습니다. 가정의 쓰레기만 제대로 분리해서 잘 버려도 재활용 효과를 볼 수가 있죠.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이었죠. 쓸모없는 쓰레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꼼꼼하게 재활용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자원순환은 더 가까이, 쓰레기는 저 멀리, 재활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예, 지금 8시 31분 12초 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홍지문 터널 출구 부근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성수대교 방면 홍지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 30km 미만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정체가 꾸준히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상계권 일대부터 중랑교로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도 외곽 구리 쪽으로는 종암 분기점부터 구리시계 끝까지 30km 안팎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아직은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권 일대부터 한강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급 30만 원에 하루 16시간 근무. 이런 말도 안 되는 급여와 스케줄로 일을 시킨 요양원이 지금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뉴스에서 보도가 된 일인데요. 자, 이렇게 가혹한 업무를 하게 된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동료 직원 한 분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정상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전화 연결한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피의자 되시는 분하고 직장 동료 되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이 요양원에는 총 몇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2명 정도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은. 예, 12분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12분은 월급 수준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포괄 임금제로 해가지고 정확한 월급 액수도 잘 모르겠고 솔직한 말로 그리고 140 정도에서 15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월급에서 본본 세금을 제하고 나면은 더 적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그러면은 이분 혼자만 월급 30만 원을 받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분만. 그러면은 왜 이분만 왜 30만 원을 준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여기 처음 들어올 때 보호자분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보호자분 환자 보호자로 들어왔었는데 그분이 1등급 환자예요. 피딩 환자인데 얘가 아무것도 조금 우리 정상인보다는 조금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 왜 일을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는 자기도 모르는데 원장님하고 그의 가족이 얘기를 해서 그냥 일을 해라. 그럼 니한테 어느 정도의 돈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지금 3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이 요양원에 오시게 된 이유가 남편분이 이 요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남편분이 1등급 환자로 1등급 환자로 입원을 했는데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분이 지금 조금
이 지적인 능력을 말씀하셨던 겁니까? 조금 전에요? 그런 건 아니죠? 지적 장애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냥 약간의 우리 정상인보다는 조금 생각이 1~2% 정도 조금 모자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계 선상에 있다 이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요. 제가 한 가지 이게 그러니까 남편분이 입원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여기 일을 하시게 된 거는 뭐 알겠는데요. 네. 입원비는 매달 내고 있습니까? 입원비는 매달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매달 얼마 냅니까 보통? 제가 마지막에 냈다는 그 입원비가 64만 얼마 정도 된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64만 원입니까? 그 정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버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예. 그러면 한 달에 64만 원이면 64만 원을 내고 30만 원 월급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남편의 그 산재보험금이 나오는 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 월급이 30만 원을 지도 왜 받는지도 모르고 왜 이 월급이 정상적으로 못 받고 왜 이런 식으로 받느냐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그냥 원장님이 다 제하고 나머지는 이 30만 원만 이 용돈식으로 주고 나머지는 고모가 다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항상. 고모가 그래서 왜 누구예요? 그래도 월급 명세서를 보여달라 하지 왜 안 보여달라 하니까 자기는 그런 걸 준 적도 없고 항상 이 하얀 봉투에 이렇게 줬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 고모는 누구예요 지금? 고모한테 줬다라는 그 고모는 그 환자분의 시누이. 환자분의 시누이. 예. 그러니까 64만 원은 결국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거고 이분은 30만 원을 받고 하루에 16시간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죠? 예, 맞아요. 그거 지금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고 시도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예, 시도를 그 동네 주민들도 좀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그 시누이분이 뭐 조금 거시게 하셨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게 좀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주변에 그 동네 사람 한 분한테 좀 물어본 거. 그 시누이가 좀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누이가 무서워서 못했다라는 이유는 성년 후견인 제도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고모 자체가 그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해줄 때는 그것까지는 잘 몰랐고 그냥 동네에서 얘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고 그 요양원에서 일을 하지만 항상 애가 몸이 약하니까 다 죽어가듯이 거의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없다 그러고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얘에 대한 그 마을 금고나 왜 이렇게 신약 같은 거 있잖아 동네에서 그 돈이 들어가는 걸 얼마인지 알고 싶고 이래가지고 찾아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부터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주변 정리를 해가면서 안에서 동료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당연히 갖고요. 이게 지금 SBS에서 보도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피해자 종료 직원분의 얘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국립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보통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과로해서 일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예. 월 30만원? 그것도 이제 하루 16시간 근무하면서 월 30만원 한다는 거는, 그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죠. 예. 일단 법적으로는 예. 근데 지금 지금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이 경계선상에 있는 분 같다는 얘기를 아까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후견인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람인 것으로 간주하고 일반적인 노동법들이 적용이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타 다른 요양보호사들처럼 노동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
예. 그 노동법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것이가 됐고요. 그러면 노동청 같은 데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야 되죠. 예. 보통은 진정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 뭐 예컨대 지금 같은 상황은 이게 최소한 최저임금법도 위반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16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 최대 52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과로한 거에 대해서도 다 법 위반이 돼요. 예. 다만 보통은 이러한 경우에 알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증정을 해야 되죠. 법 위반에 대해서 증정을 하거나 법 예. 위반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지금 고발을 한 건가요?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고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진정 고소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밟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요. 이분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가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동행을 해서 대리인이 됐든 동행을 해서 어쨌든 본인이 접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그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이분이 뭐 아직 성형견인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내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가까운 옆에서 이제 동료분이랑 같이 가서 진정하는 것, 고소하는 것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움 주시고 고용노동부에도 이야기를 해서 사정을 설명을 하고 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야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변호사 분하고 피해자 동료되는 분의 얘기를 오늘 들어봤는데, 저희가 월요일 정도에 요양원 측의 입장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한쪽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다른 쪽의 얘기도 듣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지영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금요일입니다. 항상 저는 말씀드리죠. 이 음악하고 최강희 평론가를 만나면 굉장히 반가운 느낌이 든다. 내일하고 모레는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으시죠? 최강희 평론가 나오셨는데 네. 인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아는 척을 하셨습니다. 예, 자, 추석 연휴가 다음 주인데 보통 네. 연휴 전주에 기대작들 많이 개봉하죠. 예, 그 연휴 때 맞춰서 개봉하는 영화들도 있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한 주 앞서서 예. 이른바 기선제압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예. 먼저 개봉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밀정이라는 작품 김지훈 감독의 신작이 개봉을 하는데요. 송강호 씨 그리고 공유 씨가 호흡을 맞춰서 예. 더더욱 주목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제목 그대로 밀정들 간의 속고 속이는 대결을 누아르적인 풍으로 펼쳐놓고 있는 작품이고요. 예. 또 강우석 감독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사극을 내놨는데요. 요즘 그 차준마라는 별칭으로 통하는 삼시세끼 차승원 씨, 예, 차승원 씨가 주연했습니다. 예. 고산자 대동여지도, 그 대동여지도 그린 분이 고산자 김정호 씨죠. 그 이분의 일대기를 드라마틱한 호흡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고요. 또 할리우드 판타지 영화도 역시 추석 특수를 노리고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조니 뎁 그리고 미아 와시코브스카,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박찬욱 감독,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예. 그 부모가 어디죠? 동유럽 출신인가 봐요. 미아 와시코프스카, 그 예전에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예. 이 두 사람이 주연을 한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도 이번 주에 개봉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 단위 관객들을 노리고 개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요. 네. 지금 이 고산자 대동여지도 이 조금 그 흥행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로 부진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 수요일 날 개봉했거든요. 근데 수, 목,
어제까지 스코어를 보니까 10만도 못 넘었더라고요. 대신 지금 밀정이라는 작품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틀 합쳐서 50만 명을 넘었으니까요. 예. 거의 뭐 5배 가까이 흥행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배 가까이 흥행 차이요? 예.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아무래도 일단 캐스팅 면에서 밀정이라는 작품이 송강호 씨하고 공유 씨가 같이 호흡을 맞췄으니까 그 고산자 대동여지도의 차승원 씨 그 단독 주연보다는 조금 더 그 흥행 면에서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관객들이 조금 더 호기심을 보일 수 있겠고요. 또 공유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관객들, 특히나 여성 관객들에 대한 흡입력이 강하거든요. 또 송강호 씨는 또 반대로 남성 관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호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연기 호흡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지훈 감독이 이제 워너브라더스의 투자를 받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20세기 맞아요. 폭스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전 극장 갔다가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 갑자기 20세기 폭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국 영화 보러 온 거 아닌데 내가 옆관에 들어왔나 그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사들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현지화 전략을 좀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그 연출력 있는 감독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작품들을 맡기고 있는데 지금 폭스가 어쨌든 곡성이라는 작품을 성공시켰고 이번엔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이번에 김지훈 감독을 앞서서 이제 밀정이라는 작품을 내세웠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암살이라는 작품하고는 좀 많이 비유가 돼요. 이 작년 여름에 1,000만 명의 관객을 넘어섰던 그 최동훈 감독의 영화였죠. 그 암살처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다룬 작품입니다. 근데 제목이 밀정이잖아요. 밀정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스파이죠, 스파이. 그 독립운동 단체에 이렇게 잠입해 들어와 있는 친일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누가 과연 밀정이냐,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가 이런 미스터리. 그 안에서 또 서스펜스 이것을 이제 품고 달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가 배경이고 주인공은 송강호 씨가 맡은 이정출이라고 하는 일본 경찰입니다. 친일파 경찰이죠. 근데 의열단이 이제 당시에 그 무장 독립운동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 의열단의 뒤를 캐라 이런 특명을 받고 그 의열단 소속의 김우진, 공유 씨가 맡은 김우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밀히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닌 척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술도 마시면서 가까워지는데 의열단 본부가 역공을 펼치기로 합니다. 쟤들이 지금 우리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슬슬 들어오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이정추라고 하는 일본 경찰을 포섭해라. 이중 스파이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공윤 씨가 그 이정출의 어떤 사람은 나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송강호 씨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나쁘지는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합니다. 우리의 그 임무 미션을 좀 도와달라. 그 미션이 뭐냐면 이제 경성으로 중국 상해에서 이제 대규모의 폭탄을 반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과연 이 송강호 씨가 맡은 이정출이라고 하는 일본 경찰이 의열단에 편을 들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딜레마를 이제 영화 속에서 드라마로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요. 뭐 어쨌든 그 요새 보니까 그 등식이 깨지는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라든지 뭐 이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잘 안 된다는 등식이 깨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죠. 근데 암살 뭐 이때부터 이제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암살이 그 징크스를 깼죠. 그러니까 암살을 깬 뒤에 뒤이어서 뭐 귀향이라든가 좀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작품이죠. 그리고 또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다룬 동주라는 작품이 흥행해서 썩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정이라는 영화도 이제 한국 영화가 일제강점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징크스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고산자 대동여지도 이 영화. 근데 사실은 김정호 이 선생이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알려져 있지 않죠. 근데 이분이 그린 그 지도들은 남아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사셨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 후세인들에게 어떤 상상력의 여지를 안겨주죠. 과연 김정호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순탄했을까? 뭐 또 이 김정호가 그 선생이 살았던 시대가 흥선대원군 시대거든요. 흥선대원군이 그 실세였던. 사실 아주 옛날도 아닌데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예, 조선 후기이고. 네. 또 그때 뭐 아시다시피 뭐 안동김씨라든가 그 외척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 이전에 무슨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순종, 헌종, 철종, 순헌철, 그 경순헌철, 고순 이렇게 예. 뭐 세도 정치라 그래가지고 그 외척들이 다 좌지우지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흥선대원군과 그 외척 세력 그러니까 왕권의 어떤 그 확장을 노리던 흥선대원군과 그 외척 세력들이 이제 갈등하는 상황을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펼쳐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영화는 원작이 있어요. 그 박범신 작가의 고산자라는 소설을 강우석 감독이 이제 이 영화 속으로 이제 옮겨왔는데요. 아무래도 지도를 그리려면 엄청나게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지도를 그리는 게 뭐 위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측정하는 거리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좀 뭐 지금 봐서는 좀 우습게 생기긴 했지만 그런 뭐 그걸로 거리 측정 척도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아시다시피 대동여지도 지금 현재 한반도 지도와 거의 흡사하죠. 굉장히 정확한 걸로 그 정평에 나 있는 그 지도를 만들기까지 김정호 선생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 최남단이죠. 마라도에서부터 그 북백두산까지 거의 뭐 10만 킬로미터 이르는 대장정을 9개월 동안 쭉 진행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CG로 이렇게 만들거나 하지 않고요. 직접 촬영을 해서 공을 들였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권력 다툼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지도를 빼앗길 수도 있는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딸이 또 천주하게 빠진 상황에서 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아버지로서의 도리냐 아니면은 지도꾼으로서의 양심이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정호 선생이 딜레마에 빠지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영화 김정호 씨, 그러니까 김정호 선생의 어떤 그 상상력이 가미된 김정호 선생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 함께 들으면서 오늘 해주실까요? 네, 오늘 앞서 소개해드린 밀정의 감독이 김지훈 감독이죠. 김지훈 감독의 전작이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옛날에 놈놈놈이었죠. 네, 놈놈놈이라고 줄여서 불렀는데 이게 원래는 그 The Good, The Bad, The Ugly라고 하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작품에 오마주를 바친 영화죠. 영어가 오늘 좀 되시네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카로니 웨스턴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일종의 김치 웨스턴입니다. 네, 이 작품에 산타 에스페랄다가 부른 곡이 아주 흥겹게 흐르는데요. 바로 Don't Let Me Be Misunderstood입니다. 그러면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함께 들으면서 오늘 최강희 평론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추석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지막 마무리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